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셋째 주 합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생애 최초, 그 다음에 2030 세대, 그리고 신혼 부부를 위한 특별 금융 대출 상품이 곧 나온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콕 찍어주셨던 그 내용이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대출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이죠. 지금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규제 정책을 1부터 10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네. 2030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까지 또 규제를 하다 보니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기사화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택 담보 비율을 현재 40%에서 70%까지 높여주는 방안 검토, 그다음에 투기 수요 억제 명분에 강화된 대출 규제 일부 완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 시 20% 우대 혜택, 추가 적용 집값의 90%까지 대출 가능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권 내에서는 여기서 집값 90% 대출 얘기가 나오니까 비상 걸린 금융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LTV나 뭐 DTI 이 규제로 봐서 만약에 집값을 90%, LTV 90%까지 해준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과연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금융권 자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현행법상 뭐 40%를 60% 이 정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모기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신혼주택 이런 쪽에 어떤 쪽집게 좀 완화 이런 것들이 더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은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거꾸로 지금 이거는 오늘부터 비주담대, 그러니까 비주택담보대출,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네. 생활형 뭐 숙박시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현재 사실 시장에서는 안 팔리던 상가들이 소비가 아주 요새 많이 됐었어요.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네. 또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숙사,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로 분양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그쪽 시장도 좀 타격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뭐 여기 보면 LTV 70%가 많이 제한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전에는 한 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상가가 뭐 토지상가든가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이 80%까지 해줬는데 뭐 10% 낮춘 거야. 근데 뭐 그건 큰 시장에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오피스텔이 일가구 주택 적용한다 그러니까 전국에 오피스텔 분양하던 게 서버렸어요. 분양이 안 됐어. 그래서 규제 정책은 시장에 반영되는 효과가 굉장히 이제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규제한다는 또 언론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마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그런 현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완화를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한쪽에서는 꾸준히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MF가 오고 건설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 정책을 이제 썼던 이제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의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6.22 정책,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네. 즉 금융에 대한 이제 방안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12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그래가지고 행정
행정의 완화, 규제의 완화, 네. 그 다음에 건축법의 완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었던 것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도로사선이라는 이제 건축법의 용어가 있는데 네. 전면에 접한 도로의 폭의 1.5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이제 법이 있었는데 정해져 있는 높이 이 지역은 100m야. 근데 도로사선 적용하니까 70m밖에 안 돼. 라고 이제 법에서 이제 제한이 됐는데 높이 제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런데 네. 도로사선에 의한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10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해준 파격적인 이제 건축 완화도 그 당시에 파격적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현상은 부동산 경기가 뭐 침체됐다라고 확연히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금을 많이 풀었고, 경제학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들 얘기를 지금 많이 하니까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이 얘기는 결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규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제 생겼고 네, 그렇죠. 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다. 그러한 이제 정책이죠. 그게 네. 결국 이제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국민 그 임대주택 네. 공급을 한 100만 호 정도 하겠다라고 정권 말기에 네, 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도 IMF 때 국가의 어떤 굉장히 노른자이의 기관 산업들을 해외에다 이제 매각을 하고 근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보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금융 완화,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완화, 이 모든 완화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했어요. 그래서 정권 말기에는 거꾸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세력이 또 생겨서 또 규제 정책을 또 펼쳤죠. 어딜 가나 투기 세력은 그렇죠. 그래서 하는군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로 또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안 들어지고 너무 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의 현상은 그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간의 이 주택 상승, 지금 이제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9억을 넘었다. 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호화주택, 뭐 말하면 이제 고가주택, 고급주택의 개념의 가격이 9억이에요 지금. 그리고 15억 이상 되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 9억 이하의 주택을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편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매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6월 1일 이후로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유세라든지, 네. 그죠? 맞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오히려 주택을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안 나오고 줄고 있어요 지금 네. 거꾸로. 그 이유가 뭘까요?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은 상속이나 증여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부동산이 이걸 매매를 하겠다고 내놓고 그걸 다른 사람이 사서 그게 곧 전세나 월세나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공급은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의 주택들은 순환되지 않고. 네. 흐름이 바뀌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공급 부족과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집값이 다운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을 내가 매각을 할 때 안 팔려 아니면 뭐가 뭐 빨리 팔아서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정작 그쪽을 잡으려고 했던 시장의 클래스들은 그냥 증여나 상속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예 급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공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15억 이상의 주택들 또 뭐 9억 이상의 대출 규제들 이런 것들도 선택적으로 완화 정책을 이제 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 주권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네.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이제 기사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마지막 과제는
첫 번째가 부동산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가장 큰 이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2, 3년 내에 집값 급락 없을 걸. 이게 매일경제에서 5월 14일 나오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는 규제가 계속 일어날 경우에 공급이 없는데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당연히 집값을 집값은- 잡을 수 있느냐 네. 뭐 이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이제 믿을 건 부동산, 최고 관심은 강남 재건축. 근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강북에도 유타운 그 전에 세워놨던 유타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네.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26만 가구를 보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서 살 때까지의 기간은 5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2, 3년 내 집값 급락 없다라는 이러한 이론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원만하게 돼서 매년 뭐 7만 가구 이상,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보급이 돼서 5년 이내에 뭐 30만 가구, 뭐 50만 가구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의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무슨 뭐 저 비트코인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폭락을 한다? IMF나 리만 사태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우클릭을 해야지. 그리고 경제 성장이나 지금 뭐 양적 완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건비 지금 올랐죠. 그죠? 자재비 올랐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의 코스트가 업이 됐어요. 그럼 건설 시장에서 가장 큰 분양가, 즉 그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는 주택 가격의 변동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토지비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건축비. 예, 건설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야. 그러니까 건축비의 상승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비의 상승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할 건데 토지비는요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자들은 급한 게 없으면요 내 토지의 비는 최고가의 토지비를 기억을 해요. 시장의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슨 뭐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매나 공매나 뭐 이런 여건에 가기 전까지는 토지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토지비의 미묘한 참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내려오진 않고 항상 올라갈 생각만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강남역 테헤란로 주변에 대로에 있는 토지비가 3억을 넘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5천만 원 정도 하던 토지비가 벌써 700% 상승이 됐고 토지비가 분양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건 그전에는 개발을 할 때 요소 중에 토지비가 보통 한 30% 내외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비가 도심지 내에서는 뭐 70%까지도 가는 상황이 이제 돌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나머지 차지하고. 근데 한번 올라간 토지비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집값은 보합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집값 폭락시키려고 경제가 나빠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주택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집값, 청년들이나 뭐 신혼부부 또 주택을 사려고 하는 이런 수요자들한테 예측 가능한 가격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완화 정책을 꾸준히 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매주 핫한 부동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생생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